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23일 오후 4시입니다. 역시 국민의힘이 퇴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을 뽑는 경선 룰을 정하는데 현재는 당심 50%, 민심 50%를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바꿔가지고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고 그러면은 윤의계인이라든지 또는 계엄 옹호라든지 또는 부정선거론을 펴는 사람들, 흔히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후보로 뽑힐 가능성이 넓어지는 거죠. 이게 당을 더 쪼그라들게 만든다는 비판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후보 경선 룰을 현행 당원 투표 50% 대 국민 여론조사 50%에서 70% 대 30%로 변경하는 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7대3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도 두어 번 있었고 5대5도 있었다며 소수 의견까지 담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기획단은 지난달 21일 회의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하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승권 부산사갑 국회의원은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적 자해라고 했고 김미애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은 차라리 민심 비중을 70%대로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이 축소 지향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경선 룰에서 당원과 국민이 7대3, 5대5라고 논의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행태라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공원 지도부로 넘어갔습니다.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는 안은 최고위원회의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서천호 전략부총장은 기획단이 작성된 안은 권고안, 기획안이며 최종 계획이 아니다라면서 이후 지도부가 판단하고 공관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장동혁 이 대표는 그의 노선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리고 윤석열 만나고 나와서는 윤석열과 단결해가지고 싸우자. 그러니까 윤석열, 황교안, 장동혁 이런 노선은 같은 노선입니다. 즉 작년 12.3 불법계엄을 옹호를 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거나 비호하는 세력입니다. 극우 컬트 그룹에 가까운 세력인데 문제는 그런 장동혁 씨가 대표로 뽑힐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의 성향이 극우적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많이 넘어가 있고 지역적으로는 경상도 특히 대구 경북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편향된 생각을 또는 분포를 가진 집단이 뽑은 후보는 선거판에 나가면은 본선에 나가면은 매우 불리합니다. 본선에서는 중도표를 잡는 사람이 당선되게 되어 있는데 극우화할수록 중도표는 잡을 수가 없게 되고 극우화할수록 강경해지면서 소수화되고 그러다가는 소멸하는 길로 가는 것이 이 세상 만사의 법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간다면은 즉 당심 70%, 민심 30% 반영으로 나간다면은 여기에는 어떤 계산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산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오히려 지는 쪽으로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는 쪽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그나마 극우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이거죠. 극우 후보를 많이 당선시키려면은 선거판 전체에서는 정상적인 후보는 많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패거리, 극우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그런 성향의 국민의힘 당원들을 얻고서 당권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계산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이거는 결국은 선거판을 극우 소멸 선거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내년 선거판을 극우 심판선거, 윤어게인 심판선거, 부정선거 음모론 심판선거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참패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참패한 다음의 국민의힘에서 자생 능력이 발휘되어 가지고 이들 극우 세력을 배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부산, 서울입니다. 부산, 서울은 예측이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최근에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장관이 꽤 유력했는데 이번에 통일교 게이트와 연루되어 가지고 지금 수사 대상으로 몰리면서 후보로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형준 지금 부산시장이 유력하냐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제는 내가 나와도 당선되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경쟁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안에서는 적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크게 고민하는 것은 과연 이런 극우 성향의 국민의힘 간판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 시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이 하나의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플러스 효과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부른다고 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떤 결심이 필요한 쪽으로 몰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장동혁 체제, 즉 윤석열, 황교안을 잇겠다는 장동혁 체제는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극우 노선으로 갈 거냐, 중도 노선으로 갈 거냐, 중간의 선택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게 내년 지방선거를 결정할 것이고 본인의 운명도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 보수 세력이 지금 재건되어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것은 답은 명쾌합니다. 보수의 가치는 법치 그리고 사실입니다. 법치라고 하면은 헌법 존중이죠. 사실이라고 하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실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죠. 헌법과 사실을 파괴하는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국민의힘은 그 자체만으로도 보수 정당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정당은 사라지든지 커지는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결국은 가짜 보수를 가려내는 그런 선거의 의미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